이 336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자. 양가를 일본에 첫 번째 줄에 등 있죠? 그 등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이 사업합니다. 1호 방식이고요. 자력 방식 이랬다가 또 어디는 스스로 방식 이랬다가 현직이랑 방식 이랬다가 용어도 통일하면 좋은데 용어도 자꾸 지멋들 할 때 있는데 자, 1호 방식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1호 23조 1항 1호인데 그걸 24조 1항 1호 이렇게 틀리게 안 하니까 1호 방식 정하는 방식이에요. 누가 한다? 등이 하면 등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서는 보지 마시고 이제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 지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 받으라는 말인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하거나 써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때 볼 필요 없고 자주 물어보면 뭐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동그라미 번째 2, 3, 4호 방식 있죠? 2호, 3호, 4호 방식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해요? 역시 등이 해요. 등이 할 수도 있고 또 등 시켜도 돼요. 또 하나의 등은 뭐예요? 이제 공사등 토지주택 공사등 사업. 그리고 등등 나오면 주관경 개선 사업은 구별을 명확하게 못 해줘요.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정확히 알면 돼요.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시행해야 되겠죠? 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등이 할 수 있고 이걸 나누면 1호는 시장 군수등이 하는데 공사 등 시키려면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2, 3, 4, 5는 시장 군수등이 하거나 그냥 동의 없이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말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 이제. 그러니까 지금 1호에 있는 단서를 안 보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여기 이제 동의 없이 공사 등 시킨다 이래놓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또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 근데 그게 중요하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걸 내가 여러분한테 이해하도록 계속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것도 설명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공을 들일 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23조 1항에 단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등등 이렇게 말해도 돼요. 동그라미에서 3번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에서 3번. 자, 2, 3, 4호의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고 하라고요? 3분의 2. 1호 방식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거든요. 근데 그걸 또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동의 받아라 이렇게 공부하다면 이런 정리가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거 말고. 자, 2, 3, 4, 5는 동의 받아야 돼요. 1호는 우리 집이 철거되는 게 아니에요. 2, 3, 4, 5는 내가 이제 일단은 쫓겨나야 되거든요. 동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입자 동의도 받아야 돼요. 세입자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그렇게 23조 뭐 약간 아주 옛날의 문제 조금 약간 두루뭉실하게 표현이 잘못된 듯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안 할 때라 지적을 못했고 이제 뭐 여러분 되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절대 뭐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것까지 이면에 있는 말은 안 하겠고 일단은 그냥 정리해서 책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자, 세입자 과반수 동의 받으라고 했죠? 근데 얘만 동의 받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얘 2호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게 본문과 단서의 법률 규정의 유기적인 해석 문제인데 일단은 동의 누가 받는다? 수용 방식 받는다. 이렇게 알고 풀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좀 잘못되면 그때 가서 이의 제기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자, 무슨 방식일 때 동의 받아야 돼요? 수용 방식. 2호 방식.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세입자 동의 안 받는 게 있거든요. 그 밑에. 지금 세입자 동의 말하는 거예요. 2, 3, 4, 5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는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물론 천재집에 있으면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2, 3, 4, 5 중에서 무슨 방식은 세입자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수용 방식. 또 잘 따지면 수용하고 세입자하고 조금 친해요. 자음이 같잖아요. 자음이. 시옷으로. 정수, 환, 관 중에 시옷 들어간 게 뭐예요? 수용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시옷이에요. 그렇게 또 정리하면 돼요.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모에 보면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더라. 그럼 그 사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왜냐면 세입자 반 이하가 동의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1000명인데 세입자가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중에 반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안 받고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도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할 때 각동 구분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각동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돼. 전체 4분의 3이고 각동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동이 세대수가 5 이하다. 그럼 그 동의 과반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5명도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들어가지만 그 동의 과반수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동에 동의 작은 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과반수 하면 3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명이 또 3명이 반대하면 못 한다는 건데 5명 중에 3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무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동 그 동에 구분 소유자가 5 이하일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게 말 나오는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비슷한 취지라는 거예요. 세입자가 얼마 이하일 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2분의 1. 나중에 세입자 여기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만 여기 사업시행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탈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을 때. 그리고 무슨 방식으로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3, 4, 5일 때. 우리 법에서는 1, 3, 4, 5일 때는 동의 안 받는다 했는데 그건 사실 법률 자체가 잘못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호에서는 동의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동의를 면제한다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자, 2, 3, 4, 5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3, 5, 4, 5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호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동의 없으니까. 근데 우리 법에서 1호, 3호, 4호일 때는 동의 안 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어쨌든 뭐만 동의 받는 거예요? 2호만 동의 받는 거예요. 2호만. 자.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고 전에 약간 얘하고 좀 다른 듯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앞으로 출제하면 점점 더 정밀하게 막 따질 거예요. 이제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강의도 활성화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하니까 더 틀린 것들 막 집요하게 찾아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수용 방식만 동의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출제하는 사람들도 좀 더 연구를 할 겁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면 1호, 2호, 3호, 4호 방식인데 이게 정수환관입니다. 1호 방식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리고 2, 3, 4, 5 동의 받아야 되지만 2, 3, 4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수용 방식일 때 동의 받는 겁니다. 더 따지면 이제. 자, 다음 페이지 천재지변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337페이지 천재지변 동의 없이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누가 사업을 해야 돼요? 조합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개선 사업을 본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해도 된다. 재개발 사업에서. 아까 재개발 사업 했죠? 재개발 사업에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공장을 크게 3명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태지 필지가 삐뚤삐뚤한데 그걸 환지하더라도 되잖아요. 그 3명이 규약을 잘 작성해서 사업하면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그게 몇 명이에요? 상한선이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해도 된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요. 그렇게 작은 경우가 없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재건축은 누가 해야 돼요? 조합이 합니다. 조합.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1번 조합. 가운데 있는 네모 있죠? 2번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 그럼 읽으시면 돼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나중에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결정권을 줬다고 해서 내가 평생 결정권을 내가 꼭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야, 밥 뭐 먹으러 갈래? 네가 결정해 하고 막 결정권을 미룰 때도 있어요. 더 전문적인 영역은 결정권을 남한테 미루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자를 혼자 하지 않고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뭐 읽으면 되고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해요? 조합이 시행한다. 조합. 그리고 이제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공사 등등이라든가 주택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혼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하고 좀 이익을 나눠 먹지만 손해를 조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방식에. 전에 어떻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그럼 이제 공동 시행할 수 있어요. 이 취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시장군수 등과 공동할 수 있고, 토지택공사 등과 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은 신탁업자라든가 한국감정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은 얘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출제할 때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사업 시행 방식이 좀 더 많았습니다만은.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한국감정과 공동할 수 있다. 2번도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와 공동할 수 있다.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또 이제 시장군수 등과 공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재건축에다가 한국감정원이나 신탁업자가 해당되지 않는 곳에 하나를 써놨어요. 이제 그때 재건축은 이거 안 되거든요. 한국감정원하고 재건축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출제한 사람은 얘가 답이다. 이거 틀렸다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그게 답이 전부 답이었나? 그렇게 됐어요. 과반수 동의인데 2분의 1 동의받는 이거 틀렸어 이거예요. 뒤를 볼 것도 없이. 어디 기본적인 과반수와 2분의 1도 못하는 이해 못하는 출제에 들어가서 이걸 여기 불형에 있는 이걸 왜 내요? 이런 것들을 누구랑 하는가를 그냥 공동을 할 수 있다는 말면 되는 거지. 사업하면서 얘네들 하자고 나 올 건데 꼭 하려고 필요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야 여기는 재개발은 한국감정은 되지만 재건축 안 된다. 이거 문제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안 내요. 이제 다음에 이러거든요. 물론 과반수 2분의 1 틀리게 안 내요. 시험에서 여기에 과반수 동의받아 승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2분의 1 동의받는다. 이렇게 안 내요. 시험에서 2분의 1 과반수 같은 건 틀리게 안 해요. 그런 것들 틀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기본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이상한 거 되고 지금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까먹었을 거야.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내죠. 그냥 과반수 동의 있으면 공동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여기 사업시행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할 만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나오는데 어렵긴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돼요. 꽤 자주 물어본 편이에요. 공공시행할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해요? 조합이나 토지 등 수자가 아니고 등등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군수 등이나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되겠는데 너 어디 조합을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럴 때는 공동할 수 있겠죠? 공공시행할 수 있겠죠? 공공시행.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럴 때는 공공시행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공공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천재지변만 체크하세요. 337페이지에 천재지변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뒤에는 법 이름은 틀리게 안 하니까 천재지변 있으면 조합이나 토지동수에 맡기지 않고 그냥 시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 이해하기 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병행하는 말이지. 병행. 지자체가 실시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은 제가 전부완지 방식은 누가 하는가 혹시 기억 한번 계실까요? 도시개발법에서 전부완지 방식 누가 해요 사업을? 자, 다시 생각하면 전부완지는 공익에 기여하는 성격이 강해요? 사익을 재산권 행사 성격이 강해요? 전부완지 방식. 수용 방식과 전부완지 방식을 볼 때 누가 더 사적인 재산권 행사 성격이 강한 거예요? 환지죠, 환지. 전부완지 방식은 수용이 아니고 환지니까 서로 땅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너 해 이게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전부완지 방식인데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게을리했다라든가 아니면 도시군 공공시설 정비와 같이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공시행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지자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이 공공시설 정비와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과 병행해서 한다. 만약에 남양주시청을 옮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에서 사업을 같이 한대요. 그러면은 누가 더 주인공이 되겠어요? 남양주시청 옮기는 남양주시가 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재건축 재개발은 그것에 비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병행한다 이 말은 공공사업과 병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우리 사업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공공시행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번에 보면 2번에 정비 계획에서 정한 아까 여기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한
여기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또 있어요. 이제 여기 정비계획에서 이곳에는 정비사업을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언제쯤 시행을 한다 하는 예정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정 시기가 되었는데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얘들이.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그럴 때는 이제 남양주시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16조 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이제 신청을 하긴 했어요. 2년 내에. 근데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인가 신청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위법, 부당, 취소, 불법 이런 말 나오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위법, 부당 보면 돼요. 위법, 부당 이런 말 나오면 뒤에 부정적으로 끝나면 되겠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천재지변, 위법, 부당, 병행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숫자는요 외워야 되고. 하나만 외우겠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가 되었는데 몇 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네가 사업을 할 의지나 능력이 없구나 하고서 뺏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공공시행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라든가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숙지는 안 될 겁니다. 몇 개 정도 그냥 숫자, 단어 이런 거 기억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338페이지 4번.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 토지등 소유자는 20명 미만은 따로 하고요. 일단 조합이에요, 조합. 그런데 공공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시행은 얘가 한다는 거예요. 등등이 공공시행입니다. 시장군수 등 또는 공사 등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지정개발자 제도가 있어요. 지정개발자. 만약 우리가 재건축구역에 있는 그런 토지등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또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등등이 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민관합동법인이라든가 하는 자들을 지정해서 네가 사업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안 하면 공공시행한다고 했죠? 2년. 마찬가지로 등등이 할 수도 있고 민관합동법인 같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단체에게 사업을 이제 대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정개발자 제도입니다.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 체크하고요. 목차. 양관의 4번 지정개발자. 네모안에 보면 1번 천재지변 있어요. 천재지변. 2번 2년 있어요. 2년. 또 위법부당 이렇던 줄한 거 되겠습니다. 3번 나라인데 이거는 무시하겠습니다. 1번, 2번 정도. 그러니까 1번, 2번은 다 공통이에요. 그냥 남양주시가 할 수도 있고 남양주시가 바쁘고 귀찮으면은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공시행하는 경우가 좀 요건이 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나중에 이제 공공시행의 경우에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국공유지를 지휘한 토지 면적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공공시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거. 과반수 이런 숫자 이제 볼 거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한 경우에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틀리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 같은 것들 다 완벽하게 연결해가지고 기억은 못 해도 됩니다. 제가 기억하라는 하나 힌트 주는 단어, 숫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서 기억하려고 해보시고. 자, 일단 사업 시행을, 이거 개선사업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 그런데 공공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이 뭔가 게을리했을 때라든가 천재지변이 발생했더라든가 규모가 커서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하거나 뭐 순환개발 방식하거나 이럴 때는 공공시행하지. 위법부당하다 이런 말 나오면 뭔가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정개발자 제도가 있다고 했죠. 지정개발자 등등이 아니고 이제 민관합동법인이라든가 신탁회사라든가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와 아까 말한 20명 미만일 때 토지등 소유자는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 19명일 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 할 수 있다고 했죠? 19명 1번부터 19번까지 사람 이름이 1번, 19번이에요. 이 1번, 19번이 규약을 만들어서 얘네들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토지등 소유자 한다는 거는. 근데 지정개발자의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등 소유자는 여기 만약에 50명 있다면 이 중에서 A라는 사람, 이 사람 하나, 이 사람을 시켜서 네가 사업해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탁에서도 하나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래서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는 말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토지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유력한 사람 한 명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아까 조합이 사업을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동업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이고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그래서 여기 토지 등 소유자 누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50%이 숫자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지금 안 하고요. 취지만 보시고. 자, 다시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 그런데 천지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등등이 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사업시행 예정 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2년 동안 하면. 그건 이제 사실 재개발만 해당돼요. 재개발만 해당되는데 그걸 틀리게는 안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전에는 강의할 때 이건 재개발만 해당되니까 반쪽짜리인데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걸 할까 했는데 뭐 한번 누군가 내니까 또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만 해당되나가 몰라서 여러분들 그것까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틀리게 하면 그냥 틀려버리고, 몇 년 동안 인가 신청 안 했어요? 2년. 그건 이제 숫자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좀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절차에서 딱 벗어나서 얘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해하는 거는요,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를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거든요. 이런 숫자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에 지정개발자 요건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순환 때 한번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대행자 제도가 이건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거론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책이 좀 빠졌는데, 자, 유학집에서 대행자 하면 이것만 기억해라 하면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대행자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본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거예요.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고, 얘는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자,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관리처분계획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평가 같은 것도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단서가 돼서 분양 신청할 때 나의 의무, 나의 권리, 청산금 이런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걸려있죠. 그래서 사업할 때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총회 의결이 막 진행이 안 되고 맨날 가서 책상만 엎고 있고 싼 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보다 진행을 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나 사익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거든요. 니네들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시장 군수 등이 이제 사업 대행자를 지정해서 그 대행자가 대신해버리는 거죠. 대행자가 뭐 대리인 비슷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시행자가 본인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행자가. 그 대행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든가 또는 다른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지연하기가 곤란할 때, 이럴 때는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행자. 본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누가 내요? 대행자가 내요? 시행자가 내요? 당연히 시행자가 되겠죠. 그런데 대리하고 다른 게 대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냥 계약을 체결해버려요. 자기 이름으로. 왜냐하면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싸우고 있어. 이거 할까요? 물어보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그냥 대행자 이름으로 시행자 계산과 대행자 이름을 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 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요약집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 대행자 목차만 체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는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근데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에 공공시행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도 넓은 의미의 공공시행하고 비슷해요. 주체가 조합이 아니고 못 믿으니까 남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신 시키는 심부름꾼 대행자 제도도 있다. 이제 341페이지 시공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교과서로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맨 밑에 시공자 선정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공법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경제입찰 시켜야 돼요? 수의계약 해야 돼요? 수의계약은 내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부패, 뒷돈 받아먹는 거 좋죠. 이제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제입찰.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로 줄 긋지 마세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청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근데 괄호안에 잘 보면 이게 경제입찰과 수의계약이 선택적인 것 같지만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보충적인 거예요. 괄호에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하나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뭘로 하는 거예요? 경제입찰로. 아니, 경제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경제입찰. 원래는 경제입찰 하는 거고, 그것이 2번 이상 유찰되면 건설업자가 마땅한 애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걔는 그냥 취지를 이해하시라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100명 이하 있어요. 100명 이하. 100명 이하 체크하고. 자, 조합원이 100명 이하예요.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은 현대, LG, 대우에서 삼성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고 싶어요? 거기 살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거 브랜드 아파트, 100명 이하라고 해서 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대규모일 때는 와서 막 무슨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 얼마 주네 안에 하면서 와거든요. 근데 규모 작을 때는 얘네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의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의계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에서 자 100명이 할 때는 이제 시험에서 거기에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데 그 문장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몰라요.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단어 하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면 이것만 나왔을 때 맞으면 돼요. 자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제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틀렸다. 이것만 잘하시는 것만. 100명이라는 숫자와 경제입찰로 해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렸다는 거. 그 취지 알면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조합을 안 만들었단 말이네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규모가 보통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작겠죠?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보통 작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여기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말인데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경제입찰 수의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라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점. 근데 그걸 알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볼 필요 없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분명히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 수준에 나올 거예요. 더 어렵게 나오면 틀리면 돼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하는 말도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관리처분이라든가 여긴 조합 설립 없으니까 관리처분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호라든가 이런 이상한 말 나올 수 있는데 무시하고 이때도 경제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는 거. 그 취지만. 그 취지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몇 번 들으면. 근데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우세요 하면은 충분히 외울 것 같지만 나중에 못 외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이제 버리고. 몇 명이 할 때? 이거 봐. 처음에. 100명이 할 때 그때는 경제입찰로 해야 된다. 틀렸다는 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그때 경제입찰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거기 이제 붙어 있는 다른 말들인데 무시하고 그 취지만 딱 빼서 외우라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안 하고 등등이 할 때가 있어요? 신탁업자라든가 민관합동법인이 할 때 있습니까? 있죠. 지금 본 것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라든가 2년 동안 사업시행가를 신청 안 했다라든가 그러면 조합이 안 할 수도 있죠. 그 시공자를 누가 선정해요? 시행자가 선정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여기 아파트는 누가 입주해요? 시행자가 입주합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입주합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 건지 뭐 레미안에 살 건지 아니면 무슨 또 뭐가 있어요? 푸르지오에 살 건지 아파트는 제일 좋은 아파트가 이거라고던데? 이거 내 아파트. 내 아파트 제일 좋은 거라는데 어쨌든 어디에 입주할지는 입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장구성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기본이 뭐예요? 경제입찰 해야 돼요. 경제입찰. 근데 법에서 법조문을 싹 빼면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과서들이 그렇게 수록된 교과서 굉장히 많아요. 기본세.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제가 조문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67조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근데 67조 1항을 보면 경제입찰로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적은 규모의 입찰은 적은 규모의 계약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입찰 원칙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절대 틀린 거예요.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그럼 틀린 말이에요. 네. 교재에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시험에서 출제 안 할 거예요. 자, 기본은 경제입찰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말한 대로 경제입찰.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할 때는 수의계약 하는 거 있어요. 수의계약. 자, 그런데 어쨌든 시장 군수이 할 때 입주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또는 주민 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말 나올 수 있는데 그 무시해도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나 주민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당한 방법에 따라 그것도 경제입찰 방법에 따라 선정을 해줘야 돼요. 경제입찰 방법에 따라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하는 표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동그라미 5번.
동아리 5번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면 시장군수 등은 이제 그러니까 조합이 아닌 다른 사업 시행자가 사업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군수라든가 지정개발자라든가 얘네들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는 것 정도 보시고, 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보시면은 오른쪽 페이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과반수 승인하는 말이 있고, 토지 등 추진위원회 위원은 몇 명 이상? 그 있죠? 5명 이상. 5명 이상 추진은. 다음 페이지 인가요건. 다음 페이지는 347페이지 볼게요. 347페이지 인가요건. 매니의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2분의 1 이상. 4분의 3 2분의 1.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억. 주택단지 밖에서부터 볼게요. 니은. 주택단지 아닌 곳이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그럼 이제 기억이 주택단지죠? 주택단지 안에서는 이제 각동원 일단 빼놓고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347페이지. 347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동그라미 3번의 기억. 34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체크 아직 못한 분은 4분의 3, 2분을 체크해서 보고 아까 칠판했던 겁니다. 재건축의 니은은 4분의 3, 3분의 2 보고 이제 주택단지 안에서 기억이에요.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 이상? 4분의 3. 그래서 1, 2, 3 해서 한번 했던 겁니다. 자,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이미 좀 공부한 것들이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요. 1.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받으라 이런 말 나왔죠? 그죠? 그럴 때 동의자 수 산정할 때 349페이지 참고표에 있는 거예요. 참고. 아래에 있는 네모. 1번의 가예요. 1번의 가. 한 필지의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 몇 명이에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라 선정할 거.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지상권자 1명 또는 토지 소유자 1명 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을 동의자 수에 포함할 동의자 수로 볼 거. 이미 공부해요. 한 명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몇 명으로 봐요? 한 명으로 산정할 거. 마지막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필지가 있어요. A, B, C가 이거 공유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한 명. 그리고 여기 몇 명이에요? 여기요. 두 명이죠? 이거 몇 명이에요?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인데 똑같잖아요. 한 명. A, B, D 있어요. 얘는 같지 않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읽어보면.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그 공유자 구성이 똑같아요. 그럼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얘하고 얘는 같은 사람이지만 얘하고 얘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르죠? A, B, C, A, B, D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읽어보면 돼요. 재건축에는 이제 가나다라가 아니고 가나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빼니까 세 개밖에 없어요. 또 내용은 똑같습니다. 350페이지. 그 표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동의를 처리하거나 또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원칙 뭐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제가? 전까지.
전까지. 예. 근데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나 보면 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좀 전에 공부했죠. 아까 4분의 3 이런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조합 설립 동의를 했어요. 근데 처리하고 싶으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가 아니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내가 동의를 하면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하는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절차가 진행이 돼버려요 이미. 그래서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 30일 전, 여기는 전까지로만 안 되고 30일 전까지 말이죠. 30일 전까지. 20일 됐는데 30일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창립총회가 개최해서 뭐 임원도 선임하고 정관도 만들었어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30일 전이 원칙이고, 그리고 30일 안 됐다 하더라도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면 처리할 수 없다. 나만 봐요. 나만. 저 말고 나. 그 밑에 있는 나. 가는 보지 말고. 자, 나 보면, 자, 조합 설립 동의해요. 조합 설립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30일 지나기 전까지. 내가 의사를 표시하고 30일 지나기까지. 근데 10일밖에 되지 않는데도 처리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뭐가 개최되면?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조합원 자격. 조합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합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전에 본 것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352페이지 맨 위에 조합원 자격 하는 거예요.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자격 자체가 어렵죠? 누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돼요. 근데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안 돼요. 그럼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은 누구만 조합원이 돼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 투기관직 예외는 나중에 이순환 때 한번 보면 되겠고, 353페이지 정관 기재사항 뭐 이런 것도 막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 걸쳐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어디서 이런 그 기재사항이라든가 그 기본적인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아주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 거 관련해서 볼 게 있으니까 2호 보면은요, 조합원 자격.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라든가 또는 앞으로 진행하는 절차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은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이건 넓은 의미의 뭐 자격과 관련되죠. 여기는 정관에 다 있어야 됩니다. 정비구역이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어디까지가 정비구역인가, 이런 것도 역시 권리관계 중요한 영역이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본다고 기억나는 것도 아니니까 뭐 10번, 100번 봐도 기억 안 나요. 그냥 특별하게 제가 강의를 해서 왜 이게 있는가를 여러분들 자극을 많이 주지 않으면 기억 안 나는 겁니다. 외워가지고는. 그러니까 안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온 게 아니니까 봤습니다. 354페이지 16호에 있는 시공자. 아까 중요하다고 해서 안 중요해요. 내 아파트인지 레미안인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에 관한 방법, 이런 것들은 역시 이 정관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조합이 임원 있어요. 임원. 조합 임원. 임원이, 네, 여기 조합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임원은 이제 그 뭡니까? 그 도시개발조합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는 꾼들이 있어요. 꾼. 여기저기 정비사업 조합에 임원만 막 여러 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속을 노리고서 여기에 개입해서 조합원들의 권리가 잠탈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은 임원의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먼저 조합 임원들은요,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거 무시하고, 자, 네모 안에 있죠?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 1년. 3년 보지 말고 그냥 거주 기간만.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도 기억 안 나는데, 선임일 내 3년, 선임일 직전 3년 내 이런 말 기억도 안 나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 1년. 또는 거기에 이제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있어도 정비구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뜨내기 말고 그것과 뭡니까?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좀 그래도 그냥 단순히 정비조합의 임원이 돼서 뭔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얼마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조합장은 임원 중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합장은 조금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 요건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합장 임원 선임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사가 돼요. 임원들은 이사가 상관없어요. 근데 조합장은 안 돼요. 조합장은 여기 관리처분계. 이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근데 영업은 뭐 틀리게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임원만 볼게요. 임원은 5일이죠. 5일. 5년 1년이에요. 5일. 이 통동에서도 5일이 한번 나왔는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좀 비교하다 보면 이런 숫자들이 조금 더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까먹더라도. 자, 5년 또는 1년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요건이 더 엄격하다. 나중에 언제까지 몇 년 할 것도 뭐 언제까지 언제 기준을 해가지고 저는 강의를 잘 안 해요.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근데 얘는 기억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자, 조합장 선임했어요. 그 사람이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조합장 자기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장은 좀 더 까다롭다. 이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이사와 감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게 되는데, 조합에 드는 이사는 거기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그렇습니다. 3명 이하. 조합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우리 법에 제일 또 이상한 조문 중에 하나가 1명 이상 3명 이하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3명 이하라고 하면 되죠. 감사는 필수 기관이거든요. 그래 0.5명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냥 3명 이하면 1명 이상이지 왜 1명 이상 3명 이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사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조합원이 몇 명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몇 명? 100명 이하. 막 100명, 220명 막 헷갈리죠? 자, 100명이요. 100명 이하. 이제 20명은 조합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였고요. 100명 이하인데, 자, 정비법에서 제가 이제 규모가 큰가 작은가 할 때는 100정입니다. 정비법 뭐예요? 100정. 정비사업 100정이에요. 100명. 아까 100명이 하니까 규모가 작았잖아요. 이래야 돼요. 자, 100명 추가했어요, 조합원이. 그럼 규모 크죠? 할 일이 많아졌죠? 이사를 5명 이상으로 둬야 돼요, 5명. 자, 그러니까 그냥 3명 이상인데, 자,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일이 많아졌잖아요. 100정 그랬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몇 명 이상일 때겠죠?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100정 했으니까 이제 100명 3분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의원을 둬야 되는 거 몇 명? 100명 거기서 100명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받고 임기도 3년 이하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356페이지 조합 임원 직무 이건 앞에서 본 것과 똑같네요.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소송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누가 조합을 대표해야 돼요? 감사가 대표한다. 35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조합 임원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 다른 조합 끼웃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겸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사적인 업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도소 담장 끼웃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중2 미성년자 파산자 안 된다고 했죠? 중은 뭐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뭐 금고 이상 형 이런 거 틀리게 안 하니까. 2는 뭐예요? 종료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중2니까 미성년자라고 했죠? 중2는 미성년자.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자기 재산 관리 못하는 사람 있죠? 뭐예요?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 임원 될 수 없어요. 근데 도시개발조합보다 정비조합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직은 안 되는데 정비사업 한번 끝나고 다른 데 가서 또 정비조합 임원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이상 형사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얘는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 형사사건은 벌금하고 상관없어요. 교도소 갔다 오고 2년 지나면 임원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비법을 위반해서 정비법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도 10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2 미성년자는 도시활 조합하고 똑같이 체결을 하고 도시활 조합보다 정비 조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만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법을 위반했어요.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선고 받은 사람은 100만 원 틀리게 안 할 거고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임원 될 수 없어요? 이거 10년. 이건 정비법을 위반했으니까 2년이 아니고 10년이에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요건에 해당될 때 당연 퇴임한다. 임원 해임 의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당연 퇴임해요. 이 퇴임한 임원이 전에 한 행위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3번 있죠? 356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 조합 총회 의결하는 절차가 작년에 한 번 나왔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이순환 때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총회 의결 357페이지 맨 밑에 총회 의결은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장, 이사, 감사 하는 사람 있죠? 자,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 조합장은 특히 관리처분기의 인가 때까지 거주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건이 좀 가중된다고 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조합과 계약할 때는 누가 대표한다? 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했고 요건인데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선고받고 몇 년 지나지 않냐는 자 10년 지나지 않은 자. 근데 얘가 임원 됐는데 그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 퇴임한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한 행위 효력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죠. 잃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임원이 있고 그리고 총회에 이렇게 있고 또 대의원에 있죠. 대의원에는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 할 때 두어야 한다. 대연제.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요. 여기 조합원 있잖아요. 조합원. 그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400명을 했으니까 400명 가지고 있으니까 400명 중에 201명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석한 사람의 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요. 이제 출석한 사람의 이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돼요. 일반적인 의결 정도수입니다. 네, 여기 이것도 있고 그런데 조합의 정관 변경 같은 것들은 총회에서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원에 가면 안 돼요.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정관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아까 일반적인 것은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면 돼요. 그러니까 101명이 찬성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것들은 그냥 몇 명이 출석했던 상관없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요. 과반수가. 정관 변경.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조합원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가. 조합원 과반수. 그리고 여기 이거. 사업시행계 인가를 신청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정비사업비라든가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사업시행계. 얘도 중요하지만 얘보다 실제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거 관리청계. 여러분이 무슨 몇 평 아파트를 받는가?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 얼마가 찬성이 필요해요? 조합원 과반수. 그래서 정사관 이건 조합원 얼마가 찬성이 필요해요? 과반수. 근데 이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정관 중에 아주 중요한 조합원 자격. 좀 전에 한번 체크했는데 조합원의 자격 하면 뭐가 줄줄 나오죠?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은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면 되는 게 있고 아까 400명제 101명만 하면 찬성이 되는 게 있고 201명이 해야 되는 게 있고 300명 4분의 3이 3분의 2니까 계산 바로 안 떨어지네. 어떤 전체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관 중에서도 특히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자격으로 읽으면 돼요. 그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것들. 정비사업비 하는 게 있는데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공자 이런 데인데 일단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고. 자, 조합원 자격은 얼마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3분의 1. 정관병이 얼마 찬성하면 되는데요? 과반수.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만 외우지 말고. 그럼 여기 사업시행 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에서도 중요한 게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도 정비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는 표현이 정비사업비, 여기는 표현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이런 말인데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정비사업비가 많이 드는가 적게 드는가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더 지출되는가하고 직접 관련돼요. 그러니까 정비사업비가 바뀌는 거, 그냥 바뀌는 거는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돼요. 근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바뀐다 이럴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처음에 사업시행계획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인가 신청했습니다. 변경할 때도 조합원 총회 또 거쳐야 되겠죠? 경미한상은 생략이 되겠죠? 근데 경미한상은 공부 안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관리처분계획도 처음에 인가 신청할 때 조합원 동의 받아야 돼요. 변경할 때 조합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정비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냥 과반수가 찬성해 주면 돼요. 그런데 얼마 이상 늘어날 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맨 밑에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죠? 이런 일반적인 원칙은 안 내요. 너무 기본이니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런데 조합원 9호와 10호는 조합원 과반수에 따른다. 그 9호와 10호가 사업시행 계획이라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정관 변경도 과반수라고 했죠? 그거는 조문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럼 이제 책을 쓸 때는 같이 몰아주면 되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사관 이걸 의결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 그런데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가했대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체계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중에서도 무엇을 바꿀 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자격일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번 대의원에 몇 명 이상 할 때 들어가고 있어요? 100명 이상 할 때 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은요 조합원의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라. 얼마 이상 할 때 대의원을 주라고 했죠? 100명 이상 할 때. 100명 이상 할 때는 번거롭다는 얘기를 우리 법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주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조합원이 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몇 명 둬야 돼요, 조합원? 대의원. 500명. 그럼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10분의 1인가 100분의 10인가 10분의 1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할 조합은 100분의 10 해놓고 여기 또 10분의 1 하세요. 1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대의원이 100명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10분의 1 산정했더니 100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냥 1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자, 다시.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대의원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50명 이상.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럼 대의원 얼마 이상 둬야 돼요? 50명 이상 둬야 돼요. 근데 조합원이 5,000명이다. 그럼 대의원을 몇 명 이상 둬야 돼요? 100명 이상 두면 된다. 그때는 500명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 10분의 1 이상 아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럼 반대 생각해 볼게요.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될 수 있죠? 조합장 아니면 못 된다 했으니까 조합장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되는 거거든요. 그 회의 출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까지 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제 360페이지 사업시행계획부터 보겠습니다.